이남용 교수의 실론롱, 장동혁 당대표는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공감연대 정당으로 정치개혁하여 한다. 장동혁 당대표는 2026년 01월 0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200만 책임 당원의 시대를 열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신당은 청년이 중심이 되는 당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 제22조 구성, 제6항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에 만 45세 미만을 명시하여 당 운영의 핵심 장치에서 청년 기준을 제도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45세 미만의 인구는 현재 2,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7%입니다. 이 한 줄은 청년을 구호로 소비하지 말고 권력과 대표성의 규칙으로 고정하라는 명령입니다. 장동혁 호가 투명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그동안 장동혁 호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2026년 01월 0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보인 강력한 개혁 의지를 기회로 크게 떨쳐 일어나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동혁 호가 당 혁신을 청년 수요, 전문가 공급, 연대 유통의 3축 아키텍처로 제시한 것은 단순한 인물 교체나 구호 경쟁이 아니라 정당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혁신은 감정의 청산이 아니라 관계의 재배치이며 관계의 재배치는 곧 규칙의 재설계입니다. 당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원칙도 결국 이 지점에서만 실체를 가집니다. 기득권은 직함이 아니라 관계 구조에서 재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호가 만드는 신당이 수요를 청년 중심으로 설정했다면 그 수요는 반드시 공천이라는 최종 산출물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당에서 공천은 선거의 전초가 아니라 권력의 본체입니다. 공천을 누가 어떻게 쥐느냐가 정책과 조직과 자금과 메시지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2027 충용검삼 지방동시선거에서 청년 후보를 적어도 3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구조적 필수 조건입니다. 30%는 배려의 숫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집단이 조직의 결정권을 실제로 흔들기 시작하는 임계치입니다.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청년은 앞에 세워진 얼굴로 소비되고 당의 실질 권력은 다시 기득권의 관성으로 회귀합니다. 국제 통계가 반복해 보여주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 확보와 가족 형성 단계에 놓인 세대가 구조적으로 더 불안정하며 이 불안정이 성장률과 재정 지속성과 사회 신뢰를 동시에 잠식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정당이 해야 할 일은 청년을 위한다는 문장 만들기가 아니라 그 불안정이 가장 농축되는 지점에서 정책의 요구사항을 뽑아내고 그것을 해결할 사람을 공천으로 선발하며 연대로 유통시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즉 수요를 정의했다면 공급과 유통의 전 과정이 그 수요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키텍처입니다. 장동혁 호의 3축 아키텍처를 정당 운영으로 번역하면 수요는 요구사항을 정하고 공급은 그 요구를 정책법 예산 패키지로 제조하며 유통은 그 결과물을 공감과 연대와 제도화로 전달하는 경로입니다. 이때 공천은 수요, 공급, 유통이 만나는 결정적 인터페이스입니다. 수요를 청년으로 선언하고 공급을 전문가로 선언하고 유통을 연대로 선언했는데 공천이 그대로라면 아키텍처는 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반대로 공천이 바뀌면 나머지가 따라 바뀝니다. 후보는 라인이 아니라 성과와 역량으로 검증되어야 하고 당원은 동원 대상이 아니라 평가자이자 주주로 기능하며 전문가 네트워크는 명단이 아니라 산출물로 경쟁하게 됩니다. 청년 공천 30%가 수행하는 첫 번째 기능은 공천과 돈의 결탁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득권 공천은 늘 거래의 구조를 가집니다. 인맥과 조직 동원이 공천권 주변에서 비공식 가격을 형성하고
후보는 실적보다 동원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대규모 진입은 이 거래 비용을 폭증시켜 거래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거래의 비용이 높아지면 규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청년 비중을 올린다는 것은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인터페이스를 봉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당원과 후보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후보가 특정 권력자나 라인에 기대어 공천을 받는 구조에서는 당원은 늘 소모품이 됩니다. 반대로 후보가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한 실적과 정책 설계 능력으로 검증받는 구조에서는 당원은 후보를 선발하는 주체가 됩니다. 관계가 바뀌면 책임이 바뀝니다. 책임이 바뀌면 정치의 품질이 바뀝니다. 세 번째 기능은 정책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청년 주도 정당이 되려면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설계도여야 합니다. 전문가 공급망은 이름이 아니라 산출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은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안정과 금융비용 완화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야 하고, 일자리 정책은 단기 보조가 아니라 직무 전환과 산업 재배치와 지역 일자리 생태계 설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스펙 경쟁을 강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비용을 낮추는 장치가 되어야 하며, 돌봄 정책은 가족의 생존 비용을 낮추는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은 전문가가 납품하고 정당이 품질 관리하는 체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다만 청년 공천이 단순한 연령 할당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건실함입니다. 건실함은 세 가지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입니다. 둘째, 정책을 설계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셋째, 돈이나 조직이 아니라 신뢰로 축적된 평판 자산입니다. 이 기준이 공천 심사표의 정량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고, 평가 과정은 기록과 절차로 남아야 합니다. 절차가 없으면 평가가 권력자가 되고, 기록이 없으면 거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신당의 공천 혁신은 선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유통의 축인 연대 역시 품위가 필요합니다. 인물 중심 연대는 깨지기 쉽고 명분을 잃기 쉽습니다. 신당의 연대는 반대의 연대가 아니라 아젠다의 연대여야 합니다. 민생, 성장, 안보, 공정을 공동의 약속으로 고정하고, 이 약속을 지방정부의 조례와 예산과 행정으로 전달하는 계약 구조가 필요합니다. 정당이 유통을 설계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가 아니라 정책을 제도로 관철시키는 경로를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명을 바꾸는 것은 표지판을 바꾸는 일이고, 공천 규칙을 바꾸는 것은 권력의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국민은 표지판보다 흐름을 봅니다. 장동혁 호위 신당이 과거의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공천을 바꿔야 하고, 공천을 바꾸려면 청년 공천 30%를 선언이 아니라 규칙으로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장동혁 호위 정당개혁의 삼축 아키텍처를 현실의 권력 구조로 연결하는 접합부이며, 새로 만드는 자유보수당이 당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증명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강력히 제언합니다. 첫째, 청년 공천 30%를 당규에 의무조항으로 넣고 예외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당선 가능 지역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권력이 이동합니다. 셋째, 공천 심사표에 건실함의 정량 기준을 넣고 평가 과정의 기록을 의무화해야 부정거래가 사라집니다. 넷째, 전문가 공급망은 명단이 아니라 정책법, 예산, 성과지표 패키지의 납품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연대는 인물 결합이 아니라 아젠다 계약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장동혁 호위 신당은 품위를 갖춘 청년 주도 정당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